지인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홍성에 가는 길이다. 예, 오늘 만나러 가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 만나러 가는 분들은 제가 홍성에 제 고객님이 계신데 지금 소개해 주시는 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니 뭐 사신 거 아니에요, 마이? 아니 너무 새 거 같아서. 나 원래 나 이렇게 잘 안 입어. 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안종혁 고객님이시고 김선희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객님, 저 형님이라 부르는데 안종혁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거의 7분 정도. 너무나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고. 민상무에게 지인을 7명이나 소개시켜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뭐 때문에 소개를 이렇게? 상무님을 만나 뵙고서 뭐 자료라든지 뭐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설계사도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100% 다 이해를 하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무님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하나하나 콕콕콕콕 이렇게 찝어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했고, 뭐 자료 분석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애가 성조숙과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 4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서 매달 지출이 되는데,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진행해서 요즘에 뭐 보험사 어플로 뭐 진단서라든지 뭐 영수증 뭐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 시켜서 이제 청구하는 과정이 좀 간소화됐는데 한번 해봤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뭐 통원 실비 쪽에서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A라는 보험사를 가입해서 A라는 보험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B 보험사에다 물어봐, C 보험사에다 물어봐. 보통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끝날 텐데 상무님한테 연락을 했죠. 상무님 뭐 보험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하니까 상무님께서 뭐 내용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자기가 한번 얘기해서 하여튼 최대한 뭐 좀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 이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솔직히 설계사가 보상 담당자를 설득하고 보상 담당자 본사의 논리를 설계사가 이겨서 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나 싶은데, 매달 40만 원이라는 고정의료 지출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났지만 민상무의 노력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고객님. 저는 신뢰가 매우 두껍습니다. 일부러 막 제가 막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보험에 대한 이제 제 얘기를 통해서 상무님을 많이 이제 추천하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있고 권할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어떤 걸로 상무님을 좀 만나게 됐는지 그 좀 궁금하거든요. 조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험 금액이 낮아지고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저도 이제 제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그러자고 해서 민상무님을 만나게 됐죠. 제가 들었던 보험은 저하고 진짜 가까운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설계사가 당연히 나한테 유리하게 설계를 잘했겠지, 저는 그걸 믿고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실비도 안 들어있고 실비 제일 필요한, 그동안에는 병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실비의 필요성 같은 것도 몰랐으니까 없었는데 나중에 뒤늦게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보험이 사망 시에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만약에 민이사님을 만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해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참 눈앞이 캄캄하죠. 믿었던 지인 보험 설계사에게 실비 없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김선희 고객님.
그러면 지금은 보험료가 더 줄었나요? 보험료도 저렴하기도 하지만 보험료 저렴한 것보다 저한테 없었던 그런 보장을 많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아,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죠. 훨씬 더 보장의 넓어졌죠. 폭이 넓어졌죠. 참 우연인지는 몰라도 민희사님 보험으로 갈아타면서 딱 1년 뒤는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간 것도 아닌데 갑상선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 간 김에 갑상선 검사 좀 한번 해야겠다 하고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병원 가서 딱 1년 뒤는 시점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았어요. 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수술 받고 3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남편이 또 갑상선에 또 똑같은 증상을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경계성이었기 때문에 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민희사님이 그쪽 분야에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예. 다행히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죠. 민상무에게 보험 점검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갑상선 수술을 받아 적지 않은 보험금을 수령하셨다. 제가 가입했던 설계사하고 다른 점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다 꼼꼼하게 다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시켜줬고 먼저 했던 그 설계사는 본인의 수당이 많은 쪽으로 저를 그렇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도 저 아는 동생도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기왕이면 전문가한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권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그 보험 가입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분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보상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상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방금 갔다 온 고객 같은 경우에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자녀한테 맞췄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알다시피 성장 호르몬은 한 번 맞고 끝나지 않고 계속 맞아야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손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약관과 여러 가지 기준과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한 2주간을 연구했고 해당 보험사 직원, 보상과 직원이죠. 그분한테 담당자인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다양하게 보험금이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담당 총무를 통해서와 또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손해사정인과 함께 협업을 통하여서 보험금을 최대한 잘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손해사정사까지 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까지 해드리게 된 이유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 속에 나오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도 많이 들긴 듭니다. 근데 왜 이 보상까지 같이 신경을 쓰고 있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된 보험을 통해서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이 정말 됐을 때가 그게 정말 고객 입장에서는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신 거잖아요. 제가 중개도 하지만 보상까지도 옆에서 신경을 제가 안 쓴다면 가입만 시키겠죠. 하지만 보험금이 잘 나오는지까지도 보드리기 때문에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런 수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